돼야 되겠습니다. 그 여가학이란 학문의 역사가 일천하고 생소한 까닭에 선생님은 아마 여기저기서 다소 당혹스러운 질문을 많이 받았을 줄 압니다. 네. 강의실이나 강연장에서 선생님 어떤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아보셨습니까? 뭐 여러 가지 질문을 받습니다. 가장 당혹스러운 질문은 저희 그 대학원의 학과 이름이 여가 정보학과입니다. 그러니까 이제 대학원의 전문성을 살리기 원래 여가 학과입니다만은 여가 정보학과니까 그거 여자 정보학과인데 잘못 이름 붙인 거 아니냐 뭐 그런 질문도 있고 좀 짓궂은 질문입니다만 그리고 뭐 실제로 그럽니다. 아 그러면 정말 우리가 놀아도 되는 겁니까? 뭐 우리 경제가 뭐 IMF 때 놀다가 우리 망한 거 아닙니까?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만은 잘 놀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IMF가 왔다고 생각을 하고요. 노는 것을 단순히 뭐 시간 소비하고 술 마시고 그냥 그 뭐라 그럴까요? 그 자극적으로 즐기는 것만 노는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문화 때문에 노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그 죄의식을 갖는데 말씀드린 대로 사소하게 즐기고 우리나라 문화의 다양성이 존재하는 속에서 재밌게 산다 그러면 그 삶 자체가 재밌어지고 말이죠. 그렇게 즐기는 사람들이 많은 사회는 부드러운 사회입니다. 살만한 사회고요. 근데 우리나라의 사회에 제가 심리학자로서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적개심입니다. 서로 적개심 들어갖고 사소한 것에 그 아주 그 뭐랄까 그 공격성을 드러내고 말이죠. 그래서 좀 더 재밌게 살려고 그러는 노력들. 그렇게 되면 우리 사회가 좀 부드러워지고 좀 살만해지지 않겠다는 생각을 합니다. 저도 좀 당혹스러운 질문 하나 던져야 되겠는데요. 선생님은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십니까? 저는 그 변두리에 저희 부모님하고 같이 삽니다. 그래서 조그만 정원이 있습니다. 그래서 요즘 같은 때 이 가을에 정원에 앉아서 책을 보고 있으면 그렇게 행복합니다. 그래서 그 제가 가장 여가를 즐기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냐? 그러면 그 오전에 그 학교 출근하기 전에 정원에 앉아서 책을 보는 것 가장 행복하고요. 그다음에 여름에는 저희 아이들과 캠핑을 많이 다닙니다. 텐트를 들고 그래서 아이들과 밥해 먹고 캠핑장에서 이렇게 노는 것 이런 것들이 뭐 아주 사소하게 즐기고 있습니다. 조금 학문적인 내용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선생님께서도 아마 노세 젊어서 늙어지면 못 노나리 하고 어깨 춤추는 어른들의 모습을 아마 들어지키 보았을 텐데요. 뭐 예사로 듣고 넘기면은 그만인데 이건 이제 학자 입장에서 여기서 노세 나는 말 속에 내포된 그 문화심리학적 의미를 한번 밝혀주십시오. 그래서 이 노래가 이제 사실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사람들한테 받아들이지 저는 심리학자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. 왜냐하면은 물론 저희가 그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해서 그 노후를 준비해야 되고 어느 정도 재산도 이루어야 되겠습니다만은 행복이라는 것은 좀 다른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젊었을 때 불행하면 나이 들어서 행복해지느냐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. 또 행복하게 지낸 사람이 나이 들어서도 행복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노는 법도 말이죠. 젊었을 때부터 이렇게 좀 즐기는 법을 우리가 배워놔야 나이가 들어서도 행복하게 노후를 즐길 수 있다는 거죠.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젊었을 때는 뭐 행복하면 안 될 것처럼 그리고 뭐 고생을 꼭 해야 하는데 물론 뭐 사서도 한다고 얘기합니다만은 행복하다는 건 좀 다른 개념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젊었을 때부터 행복하게 즐기는 방법을 익혀놓으면 나이가 들어서도 행복하게 지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. 그래서 굉장히 저는 좋은 철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앞에서도 얘기가 조금 비쳤습니다만 그 요약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묻고 싶은데요. 선생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행복이란 어떠한 삶의 모습에서 발견될 수가 있겠습니까? 사람들이 행복에 대해서 많이 정의를 합니다. 그런데 저희가 뭐 평범한 사람이 뭐 정말 그뭐 어느 날 갑자기 뭐 수도사가 돼서 돌을 닦을 수도 그런 입장도 아니고 말이죠. 근데 책에서 소개되는 건 굉장히 평범한 사람 따라가기 어려운 행복이라든지 또 성공에 대한 것도 너무 뭐 금전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고. 근데 저는 물론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해진다 그러면 돈을 많이 벌 필요가 있습니다만 제가 정의하는 행복은 뭐냐면 많이 웃고 많이 사랑하는 겁니다. 그래서 많이 웃는 내가 오늘 많이 웃었다 혹은 내가 지난 며칠간 많이 웃었다 그러면 내가 행복한 거 말이죠. 만약에 돈을 많이 벌어서 많이 웃는다 그러면 뭐 돈을 많이 벌어야 됩니다만은 글쎄 저는 저 TV에서 이렇게 그 우리나라 그 재벌 그 회장님들 모습을 보면
표정이 너무 그 근엄하고 평생 한 번도 안 웃을 것 같은 인상들입니다. 그래서 그것도 아닌 것 같은, 돈이 많아도 꼭 행복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. 그래서 저는 뭐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하루가 기대되면서 시작했느냐, 그럼 행복한 거죠. 그 다음에 지난 며칠간 내가 자주 웃었다, 그럼 행복한 거죠. 내가 내 아내와 내 자녀와 뭐 부모님들을 굉장히 사랑하는 마음을 내가 느꼈었다, 행복한 거다. 그래서 간단하게 좀 저렇게 이렇게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. 저는. 예. 우리 시간도 다 돼가는데 우리 시청자에게 요 말 한마디를 꼭 좀 전하고 싶다는 말씀을 들려주십시오. 예. 그러니까 즐기는 것, 여가를 잘 보내는 것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남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. 예. 남과 비교하면 자꾸 자기 자신의 모습이 자꾸 다 좀 안 좋게 보이고 말이죠. 예. 그래서 가능한 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즐기기에도 우리 인생이 짧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이미 내가 소유한 것들, 내 가족, 내 자녀들 보면서 행복을 느끼고 그것을 즐길 수 있는 여유, 그래서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내가 이미 가진 것을 행복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기쁨을 찾는 것, 그런 것이 여가를 잘 보내기 위한 가장 간단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. 예, 실로 유익한 말씀 많이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건강히 유의하십시오. 여성 범죄의 권위자 포클라 박사는 일찍이 여성 범죄는 빈곤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대개는 여가 시간을 잘못 활용한 데서 생겨난다는 결론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.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연전에 2달 동안의 여성 범죄자 2만 2천 명의 88%가 여가 시간을 잘못 처리한 상류 여성임을 밝혀낸 바 있습니다. 이제 우리는 그야말로 심각하게 여가 시간의 선용 문제를 하나의 과제로 삼아야 할 것 같습니다. 이상으로 김용마가 만나는 문화문화인 이 시간 순서를 마감하겠습니다.